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진살 가지신 분은 원망, 분노, 그리고 남 탓 하시는 거 좀 줄이시면 분명히 복으로 변화된 삶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진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살에 먼저 글자의 뜻부터 아셔야 되겠죠. 원진살의 원자는 원망하다, 불평하다, 그리고 적대시하다, 그리고 미워하다, 그리고 무정하다, 쉽게 말해서 애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는 원한을 가진다, 원수가 된다 이럴 할 때 원자. 그리고 진자는 입구자에 참진자가 붙은 글자로 성내다, 화내다, 그래서 기력이 왕성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란 글자는 글자 그대로 죽일 살, 베어내다, 그리고 삭제, 지우다, 멸하다, 깨뜨려버리다 이런 거, 덜어내다, 그리고 매우 대단히 이런 뜻도 있습니다. 원진살은 상대방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살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인 인간관계 또는 그리고 근무하시는 회사 내에서의 인적인 관계, 그리고 동업이나 협업의 관계, 그리고 가정, 그리고 친구 사이, 선후배 사이 이런 것들에 모두 다 포함이 되고, 특히 원진살을 중요하게 보는 상황은 남녀분이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볼 때 원진살을 조금 더 크게 적용시키시는 듯 합니다. 원진의 종류에는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 해, 사술 원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미, 추고 등등은 우리가 흔히 사람의 출생띠를 설명하는 12지지, 그러니까 12가지의 동물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설명을 드려보면 자미는 쥐와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축우는 소와 말, 인유는 호랑이와 닭, 그리고 묘신은 토끼와 원숭이, 진해는 용과 돼지, 그리고 사술은 뱀과 괴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서로서로 원진살을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천간이 아닌 12지지에만 있으며, 그리고 이것의 배치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동그란 시계하고 똑같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를 12시간을 의미하는 그 시침과 똑같은 위치를 정하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가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하나 탁 튀어나왔다. 쉽게 말하면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자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음과 양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양, 축은 인은 양, 묘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서로 대척점 마주보는, 그러면 자와 마주보는 자리는 오가 되죠. 그리고 묘와 마주보는 자리는 유가 됩니다. 나머지들도 똑같이 대각선을 그어보면, 그래서 자, 오, 묘, 유, 진술, 충미, 인신, 사해는 명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서로 마주보는 자, 오, 묘, 유를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서로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척점을 저희는 상충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서로 충돌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충돌을 하니까 위치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충돌에 있어서 좌우의 충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의 충돌도 있을 수가 있죠. 잘 나가던 사람들이 급전직하를 할 수도 있고, 무명의 배우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빵 뜨거나, 이런 수평적 이동은 주로 회사 내 이동 또는 이사 이런 운을 많이 볼 때 씁니다. 원진살을 설명을 드리는데 왜 상충살을 설명을 드렸냐 하면, 원진살은 상충살 바로 앞이거나 바로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충살을 이해하시면 상충살도 이해하시게 되고 원진살도 이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충, 서로 충돌한다, 부딪힌다. 그럼 그 전은 뭘까요? 또는 그 후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충돌하기 직전, 충돌이 끝난 이후를 뜻하는 것이 원진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충돌하기 전은 없어요. 자는 양인데 마주보고 있는 건 오예요. 근데 양은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오에서 한 칸 나아가면 미가 되죠. 그래서 자미는 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은 오하고 원진이 되는데 축과 미가 상충이죠. 그런데 축은 음이에요. 음은 퇴보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한 칸 뒤 오가 원진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렵다 하셔도 요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양은 나아가는 것이니 상충의 한 칸 앞, 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니 상충의 한 칸 뒤. 그래서 상충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즉 상충, 서로 다툼,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툼과 분쟁은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뭔가 남은 것은 있죠. 뭐 감정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다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씩씩거리고 분하고 원망스럽고 뭐 때로는 한 판 더 붙고 싶기도 하고,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이 일이 다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사람입니다. 원진살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즉 끝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미움을 오래 갖고 가서 나의 삶과 감정을 갉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강 건너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훌훌 털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실 것인가에 따라서는 내 삶의 결과는 많은 그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원진사를 궁합을 볼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특히 출생연도, 즉 띠궁합으로 보는 원진사를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사주명리학에서 이런 건 있습니다. 출생연도, 즉 띠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본명인을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출생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초년운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조상운, 거의 할아버지 이상의 조상운을 보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거기끼리 원진살이 있다고 하면은 어릴 때 동네 친구하고 한판 붙었다고 해서 나이 20, 30, 40, 5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감정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상들끼리 싸움했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 마음먹기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사주 안에 그 자체에서 원진살이 있을 수도 있죠. 자미 원진이 사주 내에 있는 경우, 자는 쥐를 뜻하고 미는 양을 뜻합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을 좋아하는 쥐와 넓은 초원의 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자는 물, 미는 한여름의 뜨거운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특히나 배우자 선택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시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나 혼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확 쳐받고 하는 그런 습성은 없으셔야 합니다. 상대는 깜짝 놀라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 왜 저래?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만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근조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표현하고, 호, 불호, 즉 좋고 나쁜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몸에 익히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축오 원진이 있으면, 축은 소, 오는 말입니다. 느긋한 소와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말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느긋하고 온화하니 낱말을 잘 믿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정에 약하고 귀가 얇아서 한탕주의에 사기, 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성실하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재물을 축적하시다든지 본인의 기술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아가시는 것에 꾸준함을 갖고 하시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소와 같이 하고 속도는 말과 같이 하시면 아주 잘 사시는 그런 원진살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유 원진이 있으면, 인은 호랑이, 유는 닭입니다. 호랑이는 밤을 뜻하고 닭은 아침에 첫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하죠. 즉 밤은 고독, 그리고 종교, 철학, 그러니까 정신세계 이런 것과 연관이 좀 깊습니다. 아침 태양은 자존심의 끝판왕입니다. 여봐라 나 이제 떠올랐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가 되죠. 그리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였고 당당하게 그 하루를 비출 것입니다. 조용한 밤처럼 고요했다가 일출처럼 갑자기 밝아지는 것이니 감정 기복, 자존심에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묘, 신, 원진이 있으면, 묘는 토끼, 그리고 신은 원숭이입니다. 겁 많은 토끼와 즉흥적인 원숭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무슨 말이냐? 걱정, 염려가 좀 많다는 뜻입니다. 플랜 A에서 C까지를 염두에 두고 좀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굴을 파는 이유는 희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상황을 예측해서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굴 3개를 파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에 조금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짜증을 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왜냐하면 그러한 부정적인 걱정, 염려에 대한 말과 행동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분한테서 좋은 영향,
그리고 봤을 때 잘 웃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간관계가 조금 축소되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원숭이처럼 예상외로 너무 즉흥적인 일을 벌리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고 행여 지금 불안감 갖고 있다 하시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아보시면 오히려 비교의 불행, 그리고 불안 열등감은 대폭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진해 원진이 있으면 진은 용, 그리고 해는 돼지입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서 성스러움을 의미하고, 해는 돼지, 즉 쉽게 말하면 온몸에 진흙이 묻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동물이죠. 그래서 서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돼지머리로 용왕신하게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좀 웃깁니다. 용왕제를 올릴 때 돼지머리를 올리면 진해는 원진인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진은 오행으로는 봄 땅을 뜻해요. 그리고 해는 오행으로는 수를 뜻해요. 봄이라는 단어에는 따뜻한 햇볕과 그리고 어느 씨앗, 모종 같은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래서 용왕제에 돼지머리 올리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용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현실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진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을 때는 높이 날지만 높이 날다 보면 떨어질 때는 그만큼 떨어지는 깊이도 깊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말과 행동에 중점을 두는 생활 패턴 익히시기 바랍니다. 한자에 간머리라고 있어요. 집 지붕을 뜻하죠. 그리고 그 안에 돼지씨라는 한자를 넣으면 집가자가 돼요. 진해 원진이 내 사주에 있다면 허황되고 밖에서 허풍 떠시는 것보다 나의 가정, 나의 집안, 마음 쏟고 정성 쏟으면서 사시면 그 삶의 결과는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술 원진이 있으면 사는 뱀, 술은 개를 의미합니다. 뱀은 보고 듣는 것에 약합니다. 그리고 개는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에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서로서로 반대죠. 그리고 뱀은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현란한 언변, 행동, 몸짓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오히려 중독되는 그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모든 곳을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는 방랑적 기질이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위에 두 개가 합치면 언변 있고 외모 있고 말 잘하고 세상 돌아다니니 자기 삶을 참 재밌게 살 수도 있는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온 동네방네 쑤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사주일수록 나만의 분야, 한 종목 집중하시고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능력을 더 크게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한자의 복이라는 한자와 화라는 한자의 획수는 똑같습니다. 둘 다 14획입니다.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진살 가지신 분은 원망, 분노, 그리고 남탓 하시는 거 좀 줄이시면 분명히 복으로 변화된 삶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시면 빵 하고 하나가 나타나죠. 근데 이게 이제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음양의 조화를 말하죠. 음과 양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 즉 오늘 말씀드린 그 원진살이 서로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미워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태극기를 보시면 반대되는 개념이 서로 맞대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도 반대되는 개념, 물과 불은 더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싸우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끼리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죠. 중심에 있는 것은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만들고, 물과 불이 이 세상에 조화를 이루어서 문명과 문화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원진살은 이것과 같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나의 적이 아니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